이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um 함수와 조합을 하면 됩니다. 필터 앞으로 가서 sum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수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sum에 대한 괄호를 짝을 맞춰서 닫아준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엑셀에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려면 어떤 함수를 써야 할까요? SUMIF나 SUMIFS, 필터, 아니면 DSUM? 이번 시간에는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네 가지 함수를 비교해서 실무에서 어떤 함수가 가장 효과적인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이 한 개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명이 영업팀인 경우의 실적 합계를 구해볼까요? 조건이 한 개라면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SUMIF 괄호를 열고 range는 팀 이름이 들어있는 B5에서 B10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크라이티리어 조건은 영업팀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죠. 큰 따옴표 안에 영업팀이라고 입력하고 큰 따옴표를 닫습니다. 콤마를 입력한 다음 sum range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H5에서 H10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처럼 SUMIF 함수는 조건이 한 개라면 아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으며 함수 구조가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서 팀명이 인사팀이면서 직급이 대리인 경우의 합계를 구해볼까요?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라면 SUMIFS 함수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SUMIFS 함수는 SUMRANGE 인수를 가장 먼저 지정을 합니다. H5에서 H104셀까지를 지정하면 되죠. 콤마를 입력하고 Criteria Range, 조건 1에 해당하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팀명이 인사팀이기 때문에 팀명이 들어있는 B5에서 B104셀까지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큰 따옴표 안에 인사팀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와 값에 대한 지정 작업이 끝이 났죠. 이번에는 조건 2에 해당하는 범위와 조건 값을 지정을 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주어진 조건이 몇 개든지 간에 조건을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SUMIFS 함수를 사용하면 여러 조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결과를 구할 수 있고 수식의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합계 범위를 맨 먼저 지정을 하고 조건 1에 해당되는 범위와 조건값 그리고 조건 2에 해당되는 범위와 조건값을 짝을 맞춰서 적어 나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많아지면 함수 길이가 길고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무에서 아마 가장 포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일 조건일 때도 SUMIFS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 최근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필터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필터 함수라고 하면 보통은 데이터 세트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함수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필터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배열 인수에는 합계가 들어있는 H5에서 H10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콤마를 입력합니다. 이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팀이 인사팀이어야 하고 직급이 대리여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AND 조건으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엑셀러 TV를 구독하거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엑셀러 TV 채널에서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단 괄호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팀 이름이 들어있는 B5에서 B10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이 팀 이름이 인사팀인지 여부를 판별을 하기 위해서 인사팀 그리고 따옴표와 괄호를 닫아서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수식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과 AND 조건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별표를 입력한 다음 괄호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직급이 들어있는 D5에서 D10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고 등호를 입력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조건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직급이 대리인 경우를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대리를 입력하고 따옴표를 닫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두 번 닫아서 필터 함수에 대한 결과를 표시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제 PC의 경우에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이 깔려 있어서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배열 형태로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um 함수와 조합을 하면 됩니다. 필터 앞으로 가서 sum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수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sum에 대한 괄호를 짝을 맞춰서 닫아준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sumIfs 함수를 이용해서 도출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구해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터 함수를 사용하면 동적 배열로 범위를 자동 확장할 수가 있고 조건식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고용 데이터나 대시보드처럼 동적으로 바뀌는 화면에서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하지만 최근 버전의 엑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dsum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조건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표를 먼저 만들어 둡니다. 8셀 정도로 가서 등호를 입력하고 dsum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인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B4에서 H10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 줍니다. 콤마를 입력한 다음 이 중에서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합계라고 해서 이렇게 필드 인수 요소를 지정해 줍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criteria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직접 입력을 해준 영역인 N8에서 O9까지를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dsum 함수를 이용해도 앞에서 작성했던 함수와 같은 결과를 구해줌을 알 수 있습니다. dsum 함수를 이용한 이 방법은 조건을 셀 범위로 분류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AND나 OR 조건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팀이 인사팀이면서 AND 조건이죠. 그리고 직급이 대리인 AND 조건이지만 조건을 같은 행에 이렇게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리라는 이 직급을 인사팀과는 행을 다르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AND가 아닌 OR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조건을 변경했다면 dsum 함수의 criteria 인수를 바꿔주어야 하겠죠. dsum 함수는 조건표를 작성해야 하고 최신 방식에 비해서 유연성이 좀 낮고 동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필터나 sumifs 함수에 비해서 조금은 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함수마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